안철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네. 사람이다. 제가 지금 6살 남자아이하고 지금 이제 돌쟁이 딸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걔네한테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아직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라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동안에 최근 뭐 20, 30년 동안 이렇게 모두의 압축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잖아요. 가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근데 안철수 씨는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내는 게 이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사회를 전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또 다른 이미지가 어때요? 뭉뚱그려 이미지라는 것보다 별칭을 받는다면 볼매 또는 매일. 볼매. 혹시 아세요? 매일은 아세요? 매력 덩어리. 볼매는 볼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다 이게 곳곳에 되게 좋았는데 부패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단순히 막 이렇게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적성을 떼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 편리성에 의한 그 반려주의 그런 것들까지도 정말 가치중립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가치중립적이다. 볼매까지 나왔어요. 지금 인기가 꽤 높은데요. 네, 안철수 씨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네.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 와. 왜냐하면 되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성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학자로서 또는 경영자로서 그런 그 성공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높이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의식 속에는 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애정. 네,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배워서 남주자고 하는 어떤 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그런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배워서 남주자는 호모콤포스의 고미숙 씨도 외친 바가 있죠. 그 맥이 닿더라고요. 네. 저는 네.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아주 성숙한 사회가 된 사회라는 얘기를 제가 한 7년 정도, 그 2005년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때는 노무현 정부였었죠. 그때 뭐 정보통신부 장관에 거론되기도 하고 아마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아. 왜 대통령은 직업 정치인이 해야 될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뽑을 수가 있는 그 상황이라면 되게 우리 사회에서 성숙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그때만 해도 제로 뭐 그게 되겠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서울시장 때부터 부각이 됐죠. 야 그분의 통찰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는 뭐다라고 하면 한국의 오바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떠가지고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어떤 제2의 노무현 또는 한국의 오바마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즈음에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사실 또 되고 나서는 그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결과물들이 못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긴 해도 한 시대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이번에 대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그 미리 예언하신 분 어디 계실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어떤 분인지. 자, 1번 논제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저도 하나. 아, 그래요? 빨리빨리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새 시대의 바람이라고. 새 시대의 바람? 네. 어떤 분이 그 정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정국을 놓고 얘기할 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직을 갖고 있느냐, 자금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가 바람이래요. 근데 돈은 조직을 못 이기고 조직은 바람을 못 이긴대요. 그 대표적인 바람이 노무현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안철수의 바람이 작년에 딱 트는 걸 보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리더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의 어떤 대결 구도다. 그래서 안철수의 바람은 미래 가치의 바람으로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바람이다. 예. 그래서 아마 1번 논제에서 다양한 게 나왔는데 바람으로 또 신선한 바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은 소감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도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다양한 서로 소감을 나눠보고 혹시 발췌하시거나 표시한 부분이 있으면 한 군데 정도 소개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려고 살려고 딱 갔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없더라고, 교보문고에.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초반에 가셨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가셨죠? 나왔어요. 요즘은 쌓여 요즘은 좀 있는데 있죠. 네. 근데 거기에 크게 써놨는데도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써놨는데 밑에가 텅 비어 있는. 계속 하루 종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상황으로 이 책을 만나게 됐고, 일단은 안철수 씨의 그 영문이 있는 승부 그 책을 처음에 읽어봤을 때 굉장히 독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면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 미국 내가 자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이 시간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거기에서 있는 그런 자기하고 똑같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아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도 많이 자고 그러던 때라 굉장히 신선하게 그 사람의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복지국가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숫자까지 제시해가면서 OECD는 세금이 몇 %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 나온 것은 아마 뭘 보고 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분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좋았는데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들 학원의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가 교육이 또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의 그 교육적인 생각은 어떤가 자신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너무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적었죠? 네. 그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 예들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문이과를 통합하면 고등학교에서 문이과를 통합해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생각들만 좀 보게 돼서 그게 좀 아쉬웠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좀 새로운 제언을 기대합니다. 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힐링 캠프 이런 거 듣고 딴데 이 책에서 이제 새롭게 그 안철수 이분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부분이 이분이 세상을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한 관점과 원리 원칙이 뚜렷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네. 본인이 저는 항상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하면서 첫째가 의미가 있는 일인가, 둘째가 열정을 지속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인가, 셋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원칙을 똑바로 갖고 항상 자기 영역을 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도전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원칙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삶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를 잘하고 컨트롤을 잘한다,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으로 257페이지의 맨 밑에 챕터에 보면 257페이지 제 인생의 성공의 정의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다른 궁극적인 무언가를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저 크로마뇽인의 벽화처럼 누구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좋은 제도, 좋은 책, 바람직한 조직을 통해서 세상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딱 제 모델이거든요. 좋은 제도, 좋은 책, 바람직한 조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와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이구나 해가지고 세상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페이지를 또 언급해 주시니까 세상을 또 다른 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조금 아주 지금 괜찮은 거야. 질문에 이게 지금 게임이에요? 손 들으세요. 네.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했는데. 안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되게 논리적이고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자살률과 출산율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자살률은 이제 현재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러니까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죽는 거고요. 그다음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뽑아낸 거. 물론 뭐 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지만 되게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인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를 많이 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그게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요소에서 기술과 제도, 문화 이 세 가지 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4대 강사업의 문제가 그러면 기술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문화의 문제냐 모든 어떤 사안을 이렇게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교육 문제 뒤에 이제 있어서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교육이 너무 속도 중심이고 문제 해결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효과 상상을 하면서 그 어떤 롤 모델이 사실은 그 연구공간 수인업의 고민숙 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이 수인업의 실험들을 내가 좀 잘 벤치마킹해서 되짚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연구공간 수인업가 일반인들에게는 올라가기에는 되게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아주 깊게 하지 않은 사람은 좀 다가서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판 수인업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인으로 보면 가장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과연 안철수, 아까 이제 정문술 회장,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저도 그 책을 봤었는데, 몇몇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전에 뭐 유한 킴벌리인데, 그건 한두 세대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인들이 나와야 우리 어떤 청년 실업 문제도 있지만 20, 30대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지금 대기업 구조로 너무너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 별에 대해서
한 50년 살고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떠오르는 별이 정말 괜찮다. 그런데 거기 위치해 놓고 보면 그 사람한테서 오는 마음을 열었으니까 일단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람한테도 사실은 마음을 안 열고 옆으로 헐게 보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정신,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멘토로 계시던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떤 분을 자꾸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인간을 넣고 싶은데, 뭐 종교 속에서 넣지 말고 인간을 넣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 누군가를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렸다가는 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선에 대한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야말로 흘기들기 보고는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기획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라는 사람과 이 재정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다 풀어낸 다음에 가지칠 건 다 치고 중요하게 자기가 가려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기획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가 안 나가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이 사람의 그림이 전부 사진이 책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는 거라 처음에는 거의 무슨 정치를 위한 어떤 홍보적인 책일 거다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살짝 고급스럽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이제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논리성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논리적인 면에서 어떤 맥을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은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그 맑은 사람 쪽이 아닌가. 그래서 기대를 해보지만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어떤 최후의 보루는 또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책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은 책이 정치인들의 책은 정치 그 대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안 가요. 좀 질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런데 이번에 그 안철수 씨의 그 책이 막 늘 1등으로 올라가고 이런 건 좀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어떤 바람인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늘 종합적인 사고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떤 질문이든지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그러다 보니까 패턴화된 느낌이 조금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뭔가 해낼 것 같아요. 뭔가를 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지금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그 보통 집요하고 또 이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 치밀하게 되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비전을 세워가지고 이루어내려면 그 세력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안철수 씨의 그 비전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있을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세력들이 없어서 가다가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감독은 훌륭한데 선수들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인 것처럼 그런 염려가 이 책을 보면서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그런 그 세력들이 있는 후에 이분이 나오면 뭔가를 해낼 텐데, 그것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나오면 또 나오지 못한 것만 못한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이 아닌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이런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불꽃이 튀깁니다. 예, 옆에 총각님 어떠세요? 근데 시기를 당한 걸 놓치는 거에서는 지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뒤에 남북을 보면 좌와부, 보수와 뭐 진보 이런 세력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순환상으로 역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모든 세력이 기득권이 자기네 진영 세력을 갖춰진 상태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어떤 적당한 화두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도 예전처럼 이렇게 수직적이고 그렇지 않고 수평적으로 자기가 원하면은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정보 접근이. 그렇다고 보면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쪼록 지금 뭐 기득권들 충분히 뭐 40년, 50년 이렇게 단절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갇히고 오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현실 정치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어떤 피 흘리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총 맞을 각오는 하고 뛰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쪼록 안철수 씨가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지 발언. 이상 잘 들었습니다. 첫판이 팽팽해요. 네, 공감이. 네. 그다음에 여자들이 일단 안 믿어. 네 분이 공감하지 않는다. 나머지 6분이 7분이 공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지 않는다에서 누가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지 않는다요? 네. 아이들처럼 그 결정해야 되는 업무의 양이 적은 경우, 나아가야 되는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서 얘기하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그 횟수가 어느 일정 단계에서는 이 나쁜 경험이 적은 거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책과 전제가 대통령이라는 커다란 전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의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사람의 어떤 핸디캡으로 작동을 뒤에서 물론 조직과 뭐 이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이런 것이 많은 그 지표를 제시를 하겠지만 이제 아까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서 이렇게 공부 단계를 거쳐서 어떤 먼 훗날을 조금 한번 내다보는 거가 맞지 바로 이 사람한테서 그 시행착오를 같이 갈 생각을 하면 지금 걱정이 많이 자, 벤치죠.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경험 부족이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경험하면서 자기 경험하면서 뭐 일을 처리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한다 하시는 분 쪽에서 한번 조현영 선생님. 경험이 많다고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자리이긴 하지만 막중한 자리이긴 하지만 안철수의 지금 행보를 보면 경험을 해서 잘한 건 없어요. 다 부딪히면서 바로바로 배우면서 고치면서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그 즉시 좀 빨리빨리 고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걸로 봤을 때 또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론하시는 분. 네, 김민영 선생님. 국정운영은 그 연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마루타가 될 수 없고요. 물론 조금 전에 조현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질이라든가 이 사람의 가치에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배워서 잘한다는 어떤 대기만성형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정치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온갖 진흙탕, 온갖 더러운 그 모든 상황에 다 자기가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거는 반드시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이 말했죠. 이 책에서 자기가 다양한 어떤 직종에서 또 다양한 위치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전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가장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낙검수를 굉장히 예전에 열심히 들었었고 아주 지지했었는데 김용민 씨가 나온 다음에
저도 월계동 주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김용민 씨가 나왔을 때 초반에는 굉장히 우세했어요. 그렇지만 뒷부분에 보세요. 막말 논란으로 그 집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거든요. 네, 세력이. 그래서 그 세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히려 나쁜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 나쁜 경험을 너무 구습이라든가 예전의 방식으로 한다라는 그것은 이 사람이 약간의 이상주의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고 너무 그 부분을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나쁜 경험이라고 그 워딩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경험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 이 사람은 학자이자 경영자의 입장이었지만 전혀 정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경험이 적다라는 것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종학 선생님. 저는 지금 김미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매니저는 직접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 두어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안에 이렇게 울려 내려갈 수 있게 되고. 근데 뭐 직접 경험이고 간접 경험이고 경험이 있다는 거는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닥쳤을 때 핸들링할 수 있는. 근데 어떤 부정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그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쨌건 경험한 과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거기에 입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 정치나 유권에서는 어떤 일개 어떤 작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했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반론해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짧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했는데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칫 잘못하면 기치나 주장이나 이상에 그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구현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경험만이 네.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것은 다소 이상주의적이거나 기치에 그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안철수 씨가 하고 있는 게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안철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그쪽을 갈망하는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에 네. 거기를 백업하는 백업 그룹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또 표현을 주시는데 먼저 손을 주셨으니까 김미영 선생님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때 자기네가 그 복지를 늘려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면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돌려드렸잖아요.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 가장 적은 금액, 가장 작은 복지부터 없애겠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 전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환경이 바꿔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주장적인 걸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다 공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오너는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어, 안 좋아졌어. 야, 우리 전략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래도 그건 네 거고 나는 받아야 될 월급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리는 이 복지는 누려야 되겠어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지금 왜 이걸 이제 바꿔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지금 정지해야 되고 좀 더 나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복지를 다시 늘려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염증도 많이 느끼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을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처럼 정치 경력이 다 없다면 이제 뭐 더 무서운 일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다 그런 각 장관이니 어니 뭐 어디 다 인사들이 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게 염려스러워요. 백성들의 어떤 그 생각이 중심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뭐 지도자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다 해도 준비가 다 있다 해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원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과연 백성들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건 이분이 어떤 그 정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경험을 좀 했다 안 했다 이건 둘째 치고요. 뭔가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 의중이 모아지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을 제대로 선별해서 잘 쓰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도 최병일 교수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럼 간략히 좀. 간략히. 동일한 그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변론이라면은 안철수 원장이 경험 부족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경험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책에도 거기가 표현이 나오잖아. 나는 경험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CEO도 해봤고, 기업체도 운영해봤고,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위원도 해봤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경험 부족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치 경험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 이 틀 안에서는 나쁜 경험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원장은 그 나쁜 경험은 나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래학자들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틀은 이미 폐기화되고 있어요. 그 정치 틀이 없다고 해서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구체제의 그 틀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패 경험이 없고, 야합하는 경험이 없고, 잔당들 모아가지고 일하는 그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 자금, 바람, 이게 다 그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민주화가 있는 아랍권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패턴들이 전혀 없는데 체제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열망인 거죠. 깨끗한 이 구체제에 물들지 않고 그 과거의 정치라는 패러다임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원했을 때 이분이 직접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경험 부족이라는 건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긴 하지만 머리는 빌리면 돼. 이 얘기를 했어요. 인재는 빌리면 돼요. 도울 김영삼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유엔 사무총장도 제가 얼마나 많아요. 빌릴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다만 자기네 정치 야욕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을 쓰고 자기네 쓸거리를 만드느라고 그 사람들을 사장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금 조깅해서 그거를 그 다음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봉투를 거부하고 탈당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내 나 좀 도와줘인가? 에세이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표현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머리는 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철학은 빌릴 수 없다. 이 철학은 뭐냐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도자로서 가능한지에 대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돼. 결론만 얘기하면요. 지도자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도자를 결정하는 거지 경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이분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멘트를 안 하게 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정말 잠을 못 주는 신문도 올립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네. 회사에서 따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토론이 이렇게 점점 이제 뜨거워지니까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제가 밀어드리니까, 그럼 한미란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신 대표님 하시고,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받고 이번 문제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약 끝났습니다. 예약이요. 저는 이제 공감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경제도 대기업에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티켓몬스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이 것도 기업이 한 조직도 하는. 그래서 기존의 틀을 벗었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는 세종대왕의 그 철학 때문에 성공을 하였고 또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 놀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랑 비할 바 없는 정말 저 밑바닥의 서민인데 그분이 정치를 해서 정말 40여 대에 있는 나라를 8위까지 올려놨던 거. 그러면 뭐 안철수랑 비교하면 그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정말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노동자 출신도 대통령이라서 물론 폴란드에 방행사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대표님. 그냥 저는 간단하게 보면 뭐 그때 많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면 경험 부족이 엄청난 그 핸디캡인데 너무 지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 부족하다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서 결정하는 타입도 아니고 김 YS처럼 뭐 즉흥적으로 막 뭔가를 터뜨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기우다. 말하자면 우파의 논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될 거라고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그렇지만 그걸 다 알고 뭔가를 바꾸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어떤 기대감으로 봐야지 두려움으로 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학생을 대표한 김기용 씨로부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공감하고요. TV 매체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나쁜 경험들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고 좀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주변인들도 분명 국회의원들도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간접적인 경험은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엄청나게 좋은 감독이 있어도 선수가 훌륭하지 못하면은 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아마추어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리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고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국민들이 아마추어 선수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전작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차하는 독서 토론 진행할 텐데요. 30초씩 오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칠게요. 네, 새 교수님. 역시 패널들이 우수하니까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문화를 좀 확산시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저의 어떤 정치관, 사회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서 의도하지 않게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조금 말씀 듣게 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분들의 어떤 우려라든가 염려라든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보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토론 7기랑은 약간 좀 다른 그런 패널 분들이랑 같이 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은 이 아침에 이걸 하는 게 어떤 모임인지 사실 몰랐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못하고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좋았고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방법이 참 많이 다양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또 하나 배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거의 싸움판은 끝나고 사실 논제로서 아니면 이렇게 발언할 때 소재를 잡지 않는데 정말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책으로 처음에 한다고 해서 좀 별로였어요. 그랬는데 그 어려운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조화롭게 뭔가를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스킬이 여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독서 토론한 우리 6기죠. 6기는 정말 걸음마 뛰는 단계에서 이제 거의 조금 서가지고 다니는 단계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정말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게 돼서 이제 내가 갑자기 눈도 좀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여기에 편승을 하면 잘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 프리미엄 로얄이라는 표현하셨는데요. 그걸 완전 체험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아침에 일찍 6시에 일어나서 밥 다 차려주고 오는데 오늘 새벽부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철수가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토론을 할까, 좀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건 저의 좀 기회였던 것 같고, 이렇게 집단 지성의 힘을 느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평면적으로 읽었던 이 한 권의 책을 책 내용만 그 리더 모임에서는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 모임에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현 상황이기 때문에 책 내용보다도 책 내용이 이제 소재가 되고 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다음 그 모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한 김명수님하고 토론 논제가 저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걸 빗대서 이제 독서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지난주에 경주 가서 교사 128명 교육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시했더니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게 1패널, 2논제, 3진행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김영수님은 1진행자, 2논제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근데 제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패널이 있다 보니까 진행은 너무 쉬웠어요. 저는 완전히 오늘 여기 작두 타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개 탔습니다. 그 화려한 휴가에 보면 맨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왜 그 여자 주인공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막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 제가 광주에서 그 데모 진압 그 인해창 사건이 나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다 방 속에 이불 속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떠드는 정보밖에 몰라요.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걸러보고 생각해보고 사회에서 막 떠드는 현상을 접근했을 때 우리는 눈을 하나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 없이 하면 대중매체에 흘러다니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대중매체의 그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고발하는 막 전시회하고 찌라시 막 돌리고 책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보니까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현상을 봤을 때 진짜 입체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건가요? 저는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서울 한복판이고요. 시청이 가까이 있고요. 서울역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우리 좀 크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 출발점의 또 하나가 이런 독서 포럼, 그러니까 독서 공감 상상 이상인데요.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2회, 3회 계속 매달 진행하면서 그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